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돌싱인 미용사입니다. 요즘 이혼한 사람들이 많긴 하네요. 저도 1년도 안 돼요. 바로 서류 정리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괴상하고 숨막혀서 이혼했는데 절대 후회 없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진로를 찾아 미용 전문 학원에 다녔고 20대 초반부터 일했습니다. 흔히 공부를 못하는 여학생들이 많이들 흘러 들어가는 직업군이라고 편견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스타일 미용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 하에 바로 적성 찾아 갈 길 갔습니다. 아빠가 제 나이 20대 초반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저 모두 한동안 슬픔에 빠져 방황했지만 이내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업하시던 아빠가 물려두고 가신 유산 그리고 보험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어요. 부모님은 사는 아파트 말고도 빌라 한 채를 하나 더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를 주고 계셨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저 20대 중반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해 샵을 따로 차려주셨고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벌며 제 역량 마음껏 펼쳤습니다. 보통 월 순수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가져갔고 성수기엔 1000만 원도 찍어봤네요. 능력 있다고 소문나니 주변에서 저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남편도 그중 한 명입니다. 고객 중에 전문직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지인 중 한 명이 회계사라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큰 기대 않고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 연애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엄마가 저를 반대하셨어요. 직업이 별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일을 하며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돈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미용사인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반대를 당하니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 나도 안 하겠다며 헤어지자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결혼 반대한 건 못 들은 걸로 하자더군요. 좀 황당했어요. 이렇게 쉽게 허락할 거면 뭐하러 반대하셨나 싶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기죽이려고 일부러 한 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집도 잘 산다고 하고 돈도 꽤 버는 어린 여자인데 본인 아들한테 혹시라도 기세 등등할까봐 괜히 한번 자존심 꺾어 놓으려고 반대를 하셨다더군요. 그걸 진작 알았으면 파혼했을 텐데 결혼식 1주 전에 저 불러다 놓고 시모가 술 취해서 말하더군요. 참 황당했어요. 결혼은 그냥저냥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3억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세 아니고 매매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네요. 남편이 모은 돈 2천만 원에 제가 모아둔 돈 1억 2천 가져갔고요. 남편은 회계사 시험 준비하느라 20대 때 돈을 많이 썼고 회계사 시험 붙고 난 이후에도 바로 일을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1억 해주신다고 했고 저는 친정에서 가전 가구 명목으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엄마가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가 저 미용실 내주신다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샵을 차려주셨는데 더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사니 친정엄마가 제게 해주실 건 이미 다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게 너무 거슬리셨나 봐요. 저한테는 티내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시어머니랑 신우랑 뒤에서 저를 엄청 씹으신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나쁘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친정에서 겨우 5천만 원 갖고 왔다고요. 어쩐지 집 보러 갈 때 시모가 따라왔었는데 표정 완전 썩어서는 계속 태클 거시더라고요. 몇 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평수를 넓혔네 마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저희가 더 열심히 벌어서 넓혀가면 되죠. 라고 했더니 시모가 입꼬리 한쪽을 올리시며 그래, 며느리가 돈 많이 번다니까 믿어볼게. 라고 비아냥 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내내 표정 굳히며 정색하고 앉아 계시더니 나중에 오열, 아니 통곡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우셔서 촬영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 바람에 식장 하객들이 웅성거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주정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소개해달라고 한 여자들이 줄을 섰었는데 약사, 교사, 세무사 다 있었는데 왜 하필 미용사야? 미용사는 같은 사자라도 느낌이 다르잖아. 그 바람에 어머님 근처에 앉아있던 하객들 전부 눈치 보며 뒷말했다더군요. 그것도 저는 식 다 끝나고 나서 친구들 통해 들었습니다. 어찌나 망신이던지요. 그 때문에 남편이랑도 신혼여행 가서부터 대판 싸우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많이 애지중지 키우셔서 그래. 내가 공부 오래 해서 기대감도 있으셨고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그럼 귀하게 자란 딸 아니냐고 맞받아 쳤더니 그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아무튼 비싼 돈 주고 간 신혼여행에서 둘 다 말도 안 하고 퉁퉁 불어있었고 신혼여행 스냅 촬영하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안 찍고 왔어요. 그 정도로 시작부터가 최악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왔다는 거 아신 시어머니가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싸운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사과 들으니 기분이 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고 잘 살겠다고 했죠. 약간의 앙금은 있었지만 결혼 생활 무난하게 했고 저도 미용실 열심히 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댁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가까이 살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꼭 제가 직접 식사를 차려주길 노골적으로 바라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며느리 밥 좀 먹으며 지내고 싶다면서요. 저는 미용실에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 넘어 퇴근합니다. 그래서 쉬는 휴무일에 시댁이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밥하기 싫었어요. 혼자 살 때도 밥 해먹은 적 없습니다. 일할 때도 늘상 시켜 먹는 게 버릇이라 요리를 잘 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남편보다 더 벌고 더 오래 밖에서 일하는데 제가 집안일까지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요리도 남편이 조금 더 하거나 거의 사 먹기로 협의하고 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현모양처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저에게 요리를 강요하셨어요. 세아가 밖에서 일하는 여자도 멋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심하니 네가 요리를 해야 해. 퇴근하면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거라. 어머님 그 말씀에 제가 여자가 더 세심하다뇨. TV 나오는 요리사들은 대다수가 남자인데요. 그리고 현수 씨 요리 잘해요. 저는 정리정돈을 더 잘하고요. 서로 잘하는 것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 말대꾸한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면 네 하고 듣는 거다. 친정엄마가 많이 바쁘셔서 안 가르쳐 주셨나 보다. 라고 비꼬시는데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어머님이 자꾸 간섭을 하셨어요.
저희 신혼집에는 스타일러도 있고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다 있었습니다. 요새는 맞벌이 가구에게 필수 가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다 못마땅하셨나 봐요.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하고 설거지는 직접 손으로 빡빡 문질러 해야 하는데 모든 걸 기계로 하면 사람은 뭘 하냐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놈의 여자가 타령이었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집안을 가꿔야 하는 법이다. 기계에 그렇게 맡겼다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 부지런 떨어서 현수 씨보다 돈 더 벌잖아요. 그리고 둘 다 일하는데 그럼 그 돈 벌어 어디다 써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 돈 버는 거죠. 저나 현수 씨나 둘 다 집안일 하기 싫어해요. 집에 오면 파김치라 움직일 힘도 없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리며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할 말은 하고 싶었어요. 결혼한 아들네 집안일에 일일이 간섭하려 드는 것도 짜증났고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옥죄려 드는 게 너무 숨막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하며 저 기분 나쁠 말을 해도 남편은 혼자 너스레 떨며 엄마가 아직 마음속으로 날 독립 못 시키셨나 봐. 어른 맞춰드려야지. 자기가 귀찮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라. 며느리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중엔 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실 거야. 내 주변 보면 다들 그렇던데? 라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허탈하다가도 집에 오면 불 켜진 거실에서 남편이 고생했다며 맞아주면 까끌까끌한 마음도 금세 풀리더군요. 다만 고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이랑 싱크대, 도배랑 마루까지 아예 들어엎어 싹 고치려던 계획이셔서 아예 턴키로 작업을 맡기셨어요. 3주 넘게 소요된다고 하셔서 엄마는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예약하셨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관계로 엄마가 환불을 받고 일찍 나오게 되셨습니다. 다른 호텔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2주 지내시는 건 어쩌냐고 여쭈었더니 엄마가 사위한테 패 끼치는 게 싫다며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장모님 모시고 오시라 하길래 제가 한 번 더 전달했더니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랑 딱 2주 같이 살 예정이었고 저녁에 혼자 남편이 장모님이랑 계실 거 생각해 근무도 단축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저희 집 계시면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신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사니 고등학생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남편도 친정엄마가 집에서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무일에 저녁 먹자고 연락 오셨길래 그럼 친정엄마가 집에 계시니 같이 식사하시겠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다고? 언제부터? 왜 말 안 했니? 3일 전쯤부터요. 집 리모델링 하시는데 거처가 없어서 호텔 일주일 계시다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어요, 어머님. 그래? 얼마나 계시는데? 2주만 계시다가 가시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말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딱 2주만 계신댔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어머님이 불쾌하다는 듯이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내가 니네 집이라도 불시에 갔다가 안사돈 마주치면 어쩌려고? 라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한 번도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오신 적이 없으니. 그거야, 네 눈치 보느라 늘상 연락하고 갔던 거고. 내 아들 집 가는데 꼭 연락하고 가야겠니? 이제 슬슬 니네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겠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두신 다음에 말없이 오고 가고 할 계획이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자 어머님이 본인도 기분이 별로라면서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저희 집 계시는 2주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으셨어요. 식사하자고 했더니 아예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집 계시다가 집 리모델링 끝나서 본가로 가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손님 가실 때까지 소파에 앉아 팔짱 끼고 저를 내내 째려보시더니 손님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네 친정엄마를 집에 들여? 그것도 2주씩이나?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님, 친정집 인테리어도 갑자기 시작하게 됐고 원래 저희 집 오시려던 계획도 아니었어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들어오시게 된 거라 어머님께 굳이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고요. 그건 그런데 제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뇨?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며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니네 집 돌아가는 사정은 훤히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내 아들 집에서 2주나 있겠다는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사정이었어도 똑같이 저희 집 와서 편히 머무시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길 가르쳤을 거고요. 니네 친정이랑 우리는 얘기가 다르지? 네? 왜 달라요? 저 역시 화가 난 얼굴로 언성을 높여 묻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럴 거면 니네 친정에서도 똑같이 1억을 해갖고 오든가. 1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아님 땅 파면 나오나? 우리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뼈 빠지게 벌어서 모아둔 돈이야. 안 싸돈 편히 쉬시라고 해준 돈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수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근조근 저를 타이르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생각이 너무 얕다며 본인이 잘 가르쳐줄 테니 시어머니 생각 너무 서운해 말고 들으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주말 정도 오시는 건 괜찮지만 2주나 계시는 건 꼭 시댁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네요. 시어머니가 불쾌해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맞아요.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죠. 그런 귀한 돈을 저도 갖고 왔잖아요. 그건 잊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시더군요. 돈도 제가 더 벌어 결혼할 때 훨씬 많이 갖고 와. 제 친정엄마가 뭐 때문에 딸 집 오는데 눈치 봐야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 비밀번호 당연히 알고 살 생각이셨다면서요. 우리 엄마도 그럴 만한 자격 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저 말대꾸하는 거 전부터 보기 싫었는데 결국 일을 내냐며 제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용사라 상스럽고 못 베어먹은 티가 이렇게 나는 거라며 진작 결혼 반대할 걸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아까워서 미치겠다며 분통 터져 하시는 시어머니 그 얼굴에 대고 제가 외쳤습니다. 네, 1억 반 안에 드릴 테니 그렇게 아까운 아들도 도로 가져가세요. 정말 더러워서 이 결혼 생활 더 못 해먹겠네요.
뭐 얼마나 대단한 자식에다 대단한 집안이라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들 당신 아들이 장가 잘 갔다고 하지. 제가 소리치자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 앞에 대고 저도 똑같이 삿대질하며 어머님께 계속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그 잘난 1억 갖고 가세요. 이렇게 아들 이혼시키니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제 약사, 교사, 세무사 그 여자들 실컷 아들 소개시켜주세요. 그런데 재혼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별 볼 일 없는 남자에다 막대 먹은 시어머니 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나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지금 이혼하겠다는 말 진심이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불씨를 당긴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아예 어깨를 밀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며 우린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죠.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제대로 막아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도 뒤늦게 난리가 나고 어머님도 사과한다며 울고불고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친정에도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본인 때문에 이혼하는 거냐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런 시댁이랑 남편이면 없는 게 낫다고 하시며 이혼 찬성하셨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질질 끄는 거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건다고 하니 그제야 협의해주더군요. 이혼 협의서 내던 날 바로 시댁계좌 1억 싸보내고 집 명의 제 걸로 바꿨습니다. 남편도 집만 싸서 내보냈고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난리치며 이혼할 거면 그새 오른 집값 반영해 다시 재산분할 하라고 어깃장 놓길래 싸우느라 좀 지저분하게 끝났네요. 어머님도 가방끈이 짧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양 없는 집만 골라 하냐고 했더니 뒷목 잡으시더군요. 그렇게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되었고 그대로 결혼생활 끝났어요. 집은 시세가 올라 그새 7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상처뿐인 이혼이지만 빨리 결정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시댁 갑질로 헤어진 거라 솔직히 별 타격도 없습니다. 전 남편 쪽만 추한 소문이 붙어 소개팅이랑 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런 시어머니 자리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저는 여전히 돈 열심히 벌며 성실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큰 교훈도 얻었고요. 언젠가 전시모를 길 가다 만난다면 묻고 싶네요. 귀한 아들 이혼시켜 소원대로 돌아오게 하니 속 시원하냐고요? 저는 속 시원하다 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락가락 난리도 아니네요. 마치 제 신우 정신 상태 같아서 이런 날엔 짜증이 납니다. 신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신우랑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못해 거의 극혐하는 사이랍니다. 그래도 저만의 사이다 방법으로 신우를 퇴치했는데 그런 제 방법이 너무했던 걸까요? 새삼 궁금해져서 글을 써봅니다. 남편에겐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신우의 나이 24살일 때 철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호프집 하던 남자였는데 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돌싱인 걸 속이고 제 신우와 사귀며 결혼을 했던 거죠. 돌싱인 건 양반이었고 알고 보니 다른 지역에 애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 애는 친할머니 집에서 자라다가 아빠 재혼하니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신우 집으로 왔더래요. 아마 애 친할머니가 아들 재혼했으니 새엄마 품에서 크거라 하며 보낸 거겠죠. 그런데 신우는 당시 나이 24살이었고 가뜩이나 속아서 한 결혼인데 다짜고짜 숨겨둔 애까지 짜잔하고 튀어나오니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낸 거예요. 아버님은 아들, 딸 차별 않고 키우자는 주의셔서 결혼 자금도 자식들 똑같이 해주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신우 결혼할 때 신혼집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었는데 신우 전 남편 명의로 집을 계약했고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나누어 주겠다며 배째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우 전 남편이 엄청 여우 같은 사람이라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며 그 돈을 숨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000만 원 정도만 챙겨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사기 결혼인데 위자료로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해간 것도 빼앗겼으니 저희 시부모님도 그때 화병이나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본인 인생이 망한 건 부모님 때문이라며 그놈 이상한 거 뻔히 보였을 텐데 왜 결혼을 말리지 않았냐 하며 저희 시부모님한테 폭언하고 집 나가 한동안 연 끊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이런 신호 사정을 이야기하며 결혼식에 누나는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상견례 때도 안 온 신우가 그날 오긴 오더라고요. 남동생 결혼을 계기로 신우도 다시 본가와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뜸 저랑 차 한잔 하자 하며 주말에 불러내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올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 받았어? 네? 저희 신혼집에 보태주신 거 말씀이시면 5천만 원 받았는데요. 그렇구나. 뭐도 받은 건 없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나서 이런 돈 계산에 철두철미해져서 말이야. 신우는 그렇게 가재미 눈을 한 채로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예물 예단은 어떻게 했는지 꼬치꼬치 묻더군요. 다행히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는 눈치인 신우를 보며 저는 이 사람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신우는 첫 결혼해서 남자에게 너무 대여 다시는 결혼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 만난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그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신우가 데려온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는 10살 연상의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 비해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 연봉도 평범 이하여서 시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영업자만 아니면 된다고 하며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우가 본인 부모님께 5천만 원 달라고 하더군요. 남동생 부부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으니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서요.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듯이 구는 신우에게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첫 번째 결혼할 때 5천만 원 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신우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줘야지. 나도 내가 결혼 2번 하게 될 줄 알았겠어? 그 말에 시부모님도 기가 차다며 저에게 하소연하셨네요. 신우는 그렇게 때를 부리며 늦게 하는 재혼이니만큼 남들처럼 다 갖추고 결혼하고 싶다며 본인도 시댁에서 5천만 원 받기로 했으니 친정에서 5천만 원 받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자식 못 이기고 5천만 원을 또 해주셨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신우는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나이 차 많이 나서 말이 안 통한다며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2번 말도 없이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렸는데도 그 앞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며 엉엉 울더라고요. 제 아이가 고모 그런 모습에 충격받고 한동안 많이 예민해할 정도였어요. 제 남편도 본인 누나에게 질리고 질려서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싸우기도 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잘 살잖아.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나 좀 가엾게 여기고 잘해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날 우습게 보니까 네 마누라도 날 만만하게 보잖아.
올케가 신호 좀 잘 들여다봐주고 챙겨줘야지. 다 큰 누나를 저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답니까?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 안 줬고 본인 조카 태어났는데도 딸랑 5만 원 주고 말아버린 신호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휴지 한 롤을 사오기를 했나, 올케인 제 생일에 케이크 쿠폰 하나 보내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일 때마다 속보이게 연락해 고기 얻어먹고 저희 이사간이 집들이 오겠다고 우겨서 초대했더니 식사하면서 술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네가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좋은 집 산다며 또 엉엉 울더라고요. 저희가 뭘 잘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힘들게 맞벌이해서 애 키우랴 대출 갚으랴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신우는 그냥 열등감에 파묻혀 사는 듯 했어요. 신우랑 정말 연락하기 싫었는데 자꾸 전화며 카톡이며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안 해도 자존심도 없는지 계속 연락을 했어요. 맨날 앉는 소리, 돈 없단 소리, 징징대는 소리뿐이라 진짜 전화기에 신우 이름만 떠도 노이로제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 신우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애가 안 생긴다며 시험관을 한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자연 임신되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신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신우 남편은 제가 알기로 월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신우도 월 200만 원은 벌며 살고 있었는데 신우 입덧이 심해 임신 초기에 관두니 생활고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양가에서 돈 지원받고 나서 모자라는 몇 천만 원은 대출받아 집을 매매해 살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애 태어나면 공부 잘 시킬 거라면서 학군 운운하며 좋은 동네로 가겠다고 하던데 돈이 안 되니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더군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빌라에 이사 가더라고요. 솔직히 왜 집을 파는지 갓난아기 키울 거면서 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사정 다 다르고 가게 꾸리는 것도 다 다르니 일절 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인 선택으로 전세로 이사 가서는 왜 저희한테 또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니들은 내 집 마련해서 좋겠다.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하려나? 뭐 애나 잘 키워야겠다. 그러면 우리 애기가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집 하나 해주겠지 뭐.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뱃속의 애를 판사시키네, 의사를 시키네, 김칫국을 원샷하고 있더군요. 신우나 신우 남편이나 공부를 잘한 타입도 아니었고 신우는 심지어 평소에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인데 무슨 학군 타령하며 이사까지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남편도 그런 본인의 누나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고 제게 시조카가 생겼다는 걸 무기삼아 별의 별 것들을 다 요구하더군요. 신우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건가요? 올케한테 뭐 맡겨둔 듯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처음엔 출산 축하한다고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걸로 몸조리하고 애 내복 사입히라고요. 저희야말로 뭐 하나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면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애 100일 되었을 때 연락해서는 아기 방 만들 거라며 유아 장롱 하나 해달라 요구하더군요. 20만 원이 넘는걸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했더니 시조카라서 정을 안 주네 어쩌고저쩌고 구시렁 거리더군요. 그리고 시조카 돌 때는 어떻게든 벗겨먹으려 난리였어요. 본인 친정, 즉 제 시부모님께 500만 원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희한테도 돌반지로는 부족하니 100만 원 달라고 했고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번엔 아버님도 화를 내시며 저희 애들 돌 때도 한 돈짜리 반지 하나씩 해준 게 다라고 했더니 신우가 서운하다며 울더군요. 제 혼에서 낳은 아이인데 왜 다들 정을 안 주냐 하면서요. 아무튼간 참 시끄럽게 굴던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만나기도 싫었어요. 제가 피하는 거 아는지
신우도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길래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조카 2돌 좀 되기 전에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었죠. 다리를 다쳐서 아기를 못 볼 것 같은데 저더러 좀 맡아서 일주일만 봐줄 수 있냐 하더군요. 저도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얼토당토한 부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본인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 오르내려야 하는데 당장 등하원도 힘들다며 전화기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게 왜 엘리베이터 없는 집으로 이사가서 이사단을 내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신우 남편은 뭐 하길래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하나 싶어 물어보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반 별거 한다더군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주 주말에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달려 저희 집에 막무가내 쳐들어왔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힘들 때 서로 도우라고 있는 게 가족 아니니? 나 일주일만 너희 집 있을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게 어딨냐고 따져 물으니 시조카 앞에서 언성 높일 거냐며 되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인대가 나갔다며 반깁스를 했더라고요. 남편도 화를 내며 더 심하게 다친 사람도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 빨리 가라고 닥달했는데 신우가 정말 뻔뻔스럽게도 자긴 계단 못 올라간다고 하며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눕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야 정말 좋다. 신축이라 그런가? 쾌적하네. 시스템 에어컨도 돈 주고 다른 거야? 원래 옵션인가? 우리 집은 5층이라 너무 더운데. 아가 여기 너무 좋다. 그치? 하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조카를 보며 웃더군요. 시조카는 엘리베이터가 좋다며 계속 놀이기구 타듯이 왔다 갔다 하길 원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다리를 다쳐서 자기는 못 나가니 저더러 대신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 외숙모한테 놀아달라 그래. 알겠지? 그러더니 저희 아이 방에 들어가서 코 골며 낮잠 자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 주며 빨리 쫓아내라고 등 떠밀었는데도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국 화를 내며 주말만 있다 가라고 했습니다. 더는 안 된다고 했더니 야박하다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신우가 족발 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했습니다. 신우가 그러더군요.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고 너무 후회되는데 이사를 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에 얘기했는데 절대 돈 더 안 준다고 해서 싸웠다.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도 않다. 어쩌고 저쩌고 한탄하더군요. 그 말 듣는데 한숨도 안 나왔습니다. 제 대답은 안중에도 없이 신우는 주절주절 이야기하더군요. 옳게는 좋겠어. 남자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말이야. 그 말에 제가 푸하 웃으며 나도 같이 맞벌이하고 살고 있고 우리 친정에서도 돈 대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어이없다고 했더니 신우가 끝까지 우기더군요. 제가 남자를 잘 만난 거래요. 자기가 남동생 어릴 때 교육 빡시게 시켜서 집안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 이렇게 돈 잘 버는 거라며 저더러 신우에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길래 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들어가 자고 내일 점심 먹고 떠나라 하며 일어나는데 신우가 저를 잡고 그러더라고요. 나 니들 집에서 몇 년만 신세 좀 지자. 애 한 5살 될 때까지만 말이야. 나 그 집 불편해서 못 있겠어. 이사도 귀찮고 그냥 다 싫어. 올케가 나 좀 이해해주라. 라고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참았던 짜증을 뿜어낼 수밖에 없었죠. 형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왜 앞뒤 생각 안 하고 엘베 없는 5층으로 가셨어요?
어쨌든 형님 선택이니까 형님이 감수하셔야죠. 왜 저희한테까지 기다려 하세요? 나도 몰랐어. 그리고 무거운 짐은 다 애아빠가 들고 올라오기로 약속했었는데 나랑 싸워서 기분 안 좋다고 장 본 것도 안 갖고 올라오더라. 분리수거도 그동안 내가 다 했어. 나 너무 힘들어 옳게. 내 사정 좀 봐줘. 7살 아이 마냥, 아니 요즘 7살도 안 그러겠어요. 본인 힘들다고 떼부리면 다 되는 건가요? 시부모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도합 1억 얻어냈나 싶더군요. 말도 안 되는 부탁하면서 부담 주지 말라고 딱 잘라 선 긋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뒤에서 저더러 정이 없네,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욕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그대로 신우를 작은 서재로 끌고 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늘 조용조용했고 웃는 상인데 그런 제 모습에 신우가 경기하듯 놀라더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싸가지가 없다고요? 아니, 그냥 혼잣말이야. 나 혼자 말도 못하냐? 그래, 말도 못한다. 내 집에서 어디 함부로 입을 놀려?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가족들이 널 노답 취급하지. 내가 널 만만하게 보는 게 싫으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 이년아. 저는 그때 아마 반 미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짜고짜 올라와 일주일 신세 진다는 신우. 그것도 모자라 싸가지 없다고 뒤에서 욕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신우가 눈이 댕그레지며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더러 어떻게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잠이나 쳐자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일어나서 네 집에 가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울면서 남동생한테 다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하며 방문 열어줬더니 신우가 울면서 제 남편을 찾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본인을 방에 끌고 들어가 욕을 했다는 둥, 한심하다고 했다는 둥, 가슴을 치며 서럽다고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남편 앞에서 모르는 채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쟤 장난 아니다. 완전 불려우였어.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미쳤구나. 하며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난리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울면서 남편 뒤에 숨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 더 열받아서는 지금 택시 잡아줄 테니 당장 조카 데리고 집에 가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결국 신우 그 자정에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처연하게 울며 신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지어낸 것 같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시부모님한테도 말을 지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신우가 하는 말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손 써놨더라고요. 신우는 결국 본인 부모님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자 오만 발광을 다하며 분통 터져 했다더군요. 저한테 또 전화 걸어서 미친 듯이 날뛰길래 제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한 번 더 당하고 싶으세요, 형님? 그 말에 신우 바로 전화 끊더군요. 그날 이후로 신우에게 연락 전혀 안 옵니다. 제 남편한테는 가끔 연락 오긴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신우랑 연락하는 것 자체를 죄처럼 생각하는지 제 눈치 엄청 봐요. 신우도 본인 부모님이랑 무지하게 싸웠는지 대면대면하게 군다더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명절에도 안 마주치고 살았는데 작년에 한 번 만났네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신우 쳐다보자 신우가 뭐 저런 년이 다 있냐는 듯한 얼굴로 기겁하며 피하더군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 똑같이 정신 나간 짓을 해주는 게 방법 같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무르게 굴었다가는 신우 그 성격에 바로 저희 집에 눌러 앉았겠죠? 제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아직도 몰라요. 제가 그날 신우한테 욕한 것을요.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 같네요.